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게 이제 또 다시 부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만기일이니까 이제 지수에는 큰 의미는 없고, 하락 상승 종목수 비율로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눌리나로. 그런데 그 이후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OECD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올해 3.0, 내년도 2.8, 그러니까 이전 대비 대폭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이제 낮췄고, 물가 전망치도 올해 8.8. 이게 이전에 예상했을 때가 4.4였거든요. 8.8% 잡고 내년도에는 6.1%.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죠. 그러니까 성장은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지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미국 지표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금리 또 올라가서 3% 넘어가 버렸고, 국제유가가 또 올라가서 122달러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니까 저성장, 고물가, 경기에 대한 걱정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걱정을 투자자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지표만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더 세게 금리 올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12월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고 예측하는 건데, 물론 이제 3.25%포인트를 상단으로 두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률이 전일 대비 좀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중심값에 있는 거는 2.75에서 3.0이 가장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긴축 속도를 가파르게 할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나온 지표라든가 세계은행, 그다음에 이제 OECD에서 연달아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절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게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공포감에 하루 이틀 정도 반영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제 시장이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뉴스거리도 좀 은근히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확률은 낮다라고 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제 공포,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완화시켜줬고, 이것 때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증시도 비교적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텔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가 됐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반도체 성장 전망을 대폭 상향하는, 이런 분석도 어저께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주가도 역시 최악을 반영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대비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를 빠지지는 않게 막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무역 지표인데, 중국의 수출이 예상치가 8%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을 걸로 봤는데 16.9%, 그러니까 2배 넘게 나왔고, 수입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2배 정도 증가율이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이터 같은 외신에서는 중국의 무역 수지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진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봉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는데 어떻게 취직이 돼요? 그러니까 봉쇄를 이전같이 세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이 됐고, 또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면서 가동 중단 이전 수준으로 공장 가동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 또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처리가 95.3% 정도 복원이 됐다,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 후반부에 베이징,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노래방, PC방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이제 중지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좀 증시가 주춤거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지역도 아니고 이제 부분적인 어떤 봉쇄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중국의 수출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망 문제가 좀 부드러워졌다, 항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좀 진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무역 수출입 추이거든요. 이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증가돼서 규모 면에서 이전 수준을 돌파하는, 최대치를 돌파하는 정도의 규모가 나온다라면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오늘 수급은 만기일이라
그러니까 수급에 엄청난 의미를 두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 팔고 기관은 사고 연기금이 팔았지만 이제 동시효과 이전까지는 순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감안을 해 본다라면 뭐 오늘 그냥 프로그램 매매가 지배한 하루였다.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수급에서 보면 역시 외국인들 보면 대형주만 엄청 팔았잖아요. 중성주 쪽은 중형주는 오히려 순매수였고 소형주 쪽은 약간 매도한 정도. 그다음에 외국 기관들은 또 그렇다고 대형주를 샀는데 기관이 뭐 대형주가 좋아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파니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상 만기일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에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중간한 그런 양상 이제 하루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만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변수는 제거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대형주에 대한 매도 수급은 조금은 이제 약화될 가능성이 있죠. 아예 기존의 어떤 패턴으로 돌아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면, 그러니까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사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이 빠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올라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대형주들이 만기 이후에 반응이 과연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선 중요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특히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이게 그냥 만기 때문이냐, 아니면 진짜 반도체를 의심하는 거냐. 만기 지나갔기 때문에 핑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도 규모가 확 줄지 않으면 오늘 정도 매도 나오는 수준으로 이제 이후에 계속 매도한다? 이러면 만기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될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흐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갑자기 검색량이 늘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금리라든가 국제유가라든가 또 뭐 여기저기서 또 성장 전망치 제시를 하겠죠. 오늘 뭐 웰스파고 이런 데서는 1년 이내 경기 침체 확률이 40% 정도 된다. 막 이렇게 막 도이체뱅크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서 막 성장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또 쏟아져 나올 텐데, 특히 이제 금리하고 유가를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밖에 없죠. 저게 정말 객관적인 지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예요. 1970년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오일 쇼크 나면서 뭐 이제 그거 잡는다고 뭐 기준금리 어마어마하게 인상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렇게 하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저게 예고를 저렇게 하는데 올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도가 있으니까 관련된 지표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율 1250원대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확 올라가지도 않고 1250원, 1260원 사이에 갇혀 있죠. 이게 오늘 그 ECB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달러 약세되면서 환율이 1250원 밑으로 뚝 떨어지면 또 수급이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이 나타나지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업종으로는 엔터주, 화학주, 방산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 대로 좋겠지만 수출, 경기 뭐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자신감 있고 길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만기 이후에 좀 합류해 주느냐. 물론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도 있고 FMC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방향 잡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매도가 부드러워지면서 눌리는 압력이 약해지면서 종목들 한두 개 정도는 튀어 올라가는 대형주 중에서 이런 시도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이것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외 방송 내용에서 또 나오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